네, 오늘 모임의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근시 목사님께서, 우리 간사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권혁준 우리 팀장님, 학군단 섬기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좀 나눠주실 것이고요. 관련해서 또 우리 간사님들 질문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간사님들과 권역장님들 또 이렇게 관계되는 우리 청년선교회 그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청년선교에서 나온 브로셔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 한번 우리가 서로 이 처지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이제 그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모든 청년선교에 동역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학군단 신우의 간사 및 간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외람댁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버려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버려야 할 게. 뭘 버려야 하느냐?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본인 자신이나 주위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냐? 어렵다. 캄캄절벽이다. 아무리 말해도 씨가 안 맥힌다. 뭐 안 된다. 특히 ROTC는 학생이면서 군인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출발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리 동역하는 여러분들께 첫째로 버려야 할 거는 패배의식이다. 위축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우려와 두려움과 망설임에서 회피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다면 이건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 접해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우려와 두려움과 망설임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에게 크나큰 걸림돌이다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의 절박함,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한 발짝 내딜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이 요구되고 당장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동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으면 움직임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청년선교에서 저에게 이렇게 나누라고 한 이유는 군교회를 섬겼던 그런 경력을 생각하고 이 후보생들이 인관에서 부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마음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똑같이 공유했다면 그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ROTC 후보생의 복음화를 위해서 뛸 때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미리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다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흔들림, 주저함 이것은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움직이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그런 심령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패배의식을 버리고 절박한 심령으로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뛰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군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연말쯤에 여주봉 목사님이 강단에서 군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시고 군선교사로 희망하는 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해달라고 하실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졌습니다. 왜 가슴이 터졌나? 그 스쳐 지나갔던 이 소대장 시절의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빚진 자의 심정을 비춰주셨어요. 빚진 자의 심정. 70년대 초반에 최전방 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에 사고뭉치 일병이 총기 사고를 크게 날 뻔했습니다. 부대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소대만 따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대장인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고일병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총을 쏘대고 수리탄을 까서 막 폭발시키려고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소대장이 책임지고 그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막 사방에서 튀는데도 그 고일병을 제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내가 달려들게 되죠. 책임감으로. 또 그 두려움이나 무서움 없이 달려들어서 제압하니까 모든 그 소대원들이 우우 달려서 사태를 수습했지만 그를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참아라. 곧 있으면 제대다. 무사히 제대하길 바란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청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내 모습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탁 다가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이제 먼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터져서 그때 군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13년간 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2021년도 말에 또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송별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을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군선교입니다. 군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이렇게 학군단을 섬기게 되고 학군단을 섬기다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학군단 신후의 선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군선교연합회 후보생 선교단 지도목사로 이렇게 추대되게 됐습니다.
뭐 장황하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군성교 현장을 알다 보니까 이제 후보생들이 윤관을 하고 현재 배치됐을 때 상황을 이렇게 대비해서 좀 참고를 되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 좀 유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했더니 몇 가지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군단 신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이거 아니고 다음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즉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누누이 우리가 좀 새기면서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섬기는 중앙대학교 실례를 들어보면 2022년도 21년도 뭡니까 9월인가 그래요. 9월에 중앙대학교가 그 간사가 비었다는 말을 듣고 또 우리 권혁준 그 팀장하고 같이 단장을 만났습니다. 단장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단장님, 믿음의 후보생 한 사람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학군단에서 그 사역이 동역하는 후보생 하나 소개해 줬어요. 마침 그 기독 학생을 소개해 줘서 그 학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그래서 8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기독 학생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우리가 후보생을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한다. 이거는 무한될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바위에다 계란치기일 거예요. 한 사람의 후보생이 기독 후보생이 또 한 사람의 후보생을 소개하고 해서 점차 늘어가는 이런 방법을 갖고 지금 8명이 됐는데 결국엔 뭐냐면 학군단장 또 거기 행정에 있는 교관들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가 우선이지 기독 학생들을 모으는 건 그 다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원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간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좀 생소하시겠지만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개 학군단장님을 하시는데 연대장님만 해도 수천 명의 부하를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대대장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작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그런 지휘를 했던 분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의 정서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대화가 막힐 수 있고 또 그쪽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선교에서 감미품을 제공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학군단에 접근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캠퍼스에 접근하는 모든 이 기독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군단은 군인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교단에서 침투할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청년 선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 툴과 또 배경을 알리겠지만 우선 간사님들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청년 선교의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개인 간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지 않으면 거부당합니다. 왜? 캠퍼스에 너무나 이단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특히 군 조직에 이단이 침투한다는 건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 선교에서는 전체적으로 간사님이나 번역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접근부터가 힘든다. 첫 단계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몇 가지 섬기는 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는 단장님을 통해서 단 한 명의 기독 학생을 소개받는 것. 소개받은 기독 학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학군단과 그 간사와의 신뢰 구축. 신뢰 구축의 바탕은 그거 있죠. 이 감미품. 이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배가 4학년 내가 접촉했는데 3학년은 4학년이 소개 천만에 학년하고 이렇게 서로 접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을 통해서 후배를 소개받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 국장님 말씀하셨지 그 학년을 따로 개척한다는 심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학생들이 어느 만큼 이렇게 친밀해지면 그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는 후보생들은 지덕체, 지식이나 덕이나 지덕체를 다 갖고 있는데 기독 학생들은 플러스 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통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일반 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이 충실한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소대장님 가면 30-40명의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는 후보생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자식처럼 친구처럼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섯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63기일 경우에는 횟수로 3년 동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2년 동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간사님은 이제 한두 사람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참 힘든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 다음에요. 그들과 정말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져서 자연스럽게 그런 장은 열리게 돼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정말 단계별로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물론이지만 후보생들 바쁩니다. 대학생들은 똑같지만 또 매주 이틀은 학군단에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너무 바쁩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들을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렇게 조정해 보니까 각자가 다 틀려요, 시간이.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주로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왜 자기 시간은 안 뺏기려고 그래요. 토요일, 주일날 안 뺏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저는 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났어요. 2번 만나는데 이제 친해지고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재인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거를 몇 단원 몇 과를 이번에는 숙지하고 와라.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서로 나눴을 때 서로 자기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더 자라나게 하고 무장시키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들이 이제 인관에서 부대로 갑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후보생들에서 믿지 않는 후보생을 믿는 후보생으로 바뀌고 기독 소대장으로 보낸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그게 정말 정석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현재 기독 학생인들을 잘 세우고 무장시켜서 그들이 그대로 부대에 가서 그 부대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군교회를 섬겨보니까 소대장 하나가 그 군교회를 살리더라고요. 소대장 하나가 군교회를 살리는 그것이 청년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확신합니다. 왜? 현장에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대장들에게 너희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대에 가서 너희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소대원들이 다 믿음의 형제로 바꿔놓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는 걸 일깨워주는 것만 해도 큰 수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군선교사로.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제가 보니까 소대장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군교회 나오는데 어느 날은 소대장한테 그랬어요. 왜 소대장 혼자 오느냐? 소대원들은 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대장이 제가 군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부대원들을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소대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붐을 이루니까는 군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모아졌을 때 그 병사들이 군에서 주님을 알고 캠퍼스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면 그것이 2030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청년선교에서 추진하는 2030 그 제대한 형제들이 다시 캠퍼스에서 살아나는 그 캠퍼스 선교고 YMCA의 핵심이라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계속 유지되는 것. 소대장을 통해서 병사들이 세워지고 그 병사들이 제대하고 캠퍼스 들어와서 캠퍼스에서 패스를 받아서 그들이 캠퍼스에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비전인 다음 세대에서 세우는 게 어느 한 틀을 잡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그 대대급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리더로서 또 무장시킬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세워지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간사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소대장님들 중에는 믿는 소대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믿지 않는 소대장은 소대원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소대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사님들이 그 학군단을 섬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이미지를 부어주면 그거를 받았던 믿지 않는 소대장도 자기가 부대에 가서 자기 부하들이 교회 가는 것 막지는 않을 거 아니냐. 방해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후보생들을 섬기는 하나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섬기면 전혀 군 상황을 모르고 전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일반 믿지 않는 후보생들은 목사님이 아니면 간사라고 와서 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리더로 군부대 갔을 때 정말 부하들이 교회 갈 때 방해는 아니고 야 그거 좋은 거야 한번 가봐 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팁을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를 우선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되도록이면 그들과 아주 친밀해져요. 또 밥도 사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아무튼 그들과 가까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나누자. 이번에 이 과를 좀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위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중앙대학에서 실시한 건데 러닝 챌린지를 합니다. 러닝 챌린지는 뭐냐 하면 이 후보생들이 학과 시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잘 되는데 체력이 딸려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인 경우엔 12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 3km를 뛰면 자연스럽게 등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이제 다달이 집계를 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러닝 챌린지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는 도입하면 좋겠어요. 왜? 체력 향상을 자기 스스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면서 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오늘 나는 몇 킬로 떴다. 누구는 어떻다 해서 이걸 한 달 집계해가지고 우리 간사님들이 조그만 시상을 이렇게 하면 좋은. 특히 이렇게 운동용품 같은 게 좋아요. 양말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단톡방을 저희가 개설해가지고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오늘의 양식을 mp3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듣느냐 안 듣느냐 점검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양식이 오늘 요 말씀 한 2분도 채 안 돼요. 1분 30초 정도의 mp3를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올해부터 이제 각 학교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모범 후보생을 추천을 하면 ROTC 기독장교 연합회에서 모범 후보생 시상을 하도록 해서 46명을 지금 올렸습니다. 본부에. 그래서 준비하는데 뭐 상품은 큰 건 아니지만 그 상장을 보면 모범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상장을 이제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 수여함과 동시에 군선교사로 우리 중앙대학은 군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군선교사 파송장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지난해 군선교사 파송장을 증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군선교사 파송장에 보면 정말 이제 인관에서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군선교사 파송장 좀 크게 띄울 수 있을까요? 한번 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소대원들을 더 양육할 수 있고 그렇게 위 학군단 후보생은 평소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인간 후 임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사들에게 복음 전파는 물론 신앙 전력화에 앞장설 것을 소망하며 군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현재는 여기 중앙대학교 기독신우회 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이게 점차 확대되면 이제 연합회 회장 이름으로 이제 파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파송했을 때 파송장 준 다음에 이렇게 제가 허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해서요. 모범 후보생 시상과 군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함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9개 학군단인데 뭐 100개만 잡고 100개의 간사들이 세워지시고 매년 2명의 군선교사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개면 200명이에요. 200명의 군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군종 목사님이 지금 260, 70명인데 매년 200명의 군선교사가 파송되는 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 간사님들의 힘에 의해서 군선교사들이 각 대학마다 2명씩만 파송한다 하더라도 200명이 매년 군선교사로 군 부대에 용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다는 사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장을 주는 게 그 인관자들에게는 자존감과 리더로서의 어떤 정체성, 또 우리 간사님들은 그 군선교사들이 그 군부대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시세 그래가지고 작년에 군선교사로 파송됐던 우리 최소희가 이런 걸 거기에 하나의 문구 있잖아요. 문구 이런 걸 보내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주위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교사로서의 사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드백이 됐어요. 피드백. 그래서 이렇게 인권에서 현재 간 소대장하고 피드백을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간사님들과 번역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데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서울 캠퍼스 5명, 안성 캠퍼스 2명 해서 7명의 군선교사를 파송 예정입니다. 모쪼록 우리 간사님들 섬기는 대학에서도 군선교사들이 매년 이렇게 활발하게 배출돼서 군교회가 활성화되고 그 군교회에서 자라난 병사들이 캠퍼스로 들어와서 캠퍼스 선교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근식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태근식 목사님께서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서울 지역, 서울 권역, 우리 팀장님으로 섬겨 주시게 됐고요. 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신다면 기대하고요. 기도가 됩니다. 네, 귀하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권혁준 우리 팀장님, 학군단 신유에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좀 학군단과의 관계에 관해서 좀 나눠주실 텐데요.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좀 줄여서 나눠주시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받고요. 바로 공유법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태근식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학군단장을 했던 이제 동기들 몇 명하고 이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에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했고요. 제가 먼저 학군단장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령이나 대령들이 다 이제 학군단장을 하는데, 이제 이 학군단장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계급에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그 계급에서 주요 보직을 했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전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교들이 학군단장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군단장들의 입장은 군생활을 좀 정리하고 다음 전역한 이후에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군 전체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패기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진급을 바라보는 그런 장교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장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감안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군 단장들은
학군단장을 통제하는 게 그 학생중앙군사학교, 투스타가 이 교장인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통제를 받고, 두 번째는 각 대학 총장님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군 및 대학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개 학군단장들과 우리 간사님들을 연결시켜 드릴 때,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군단장과 그렇지 않은 학군단장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군단장들조차도 간사님들을 소개시킬 때 거부반을 일으킨 학군단장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편향성을 후보생들한테 보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 후보생들한테 어떤 컴플레인, 민원을 제기받아서 학생 군사학교에서 감찰로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이 군생활을 사고 없이 전역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처벌을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 학군단장들이 오히려 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우리 간사님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학군단장들의 성향이 물론 개인적 성향이 있지만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의외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선배 장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후보생들을 모두 장교로 인간시키는 것이 우리 학군단장들의 임무고요. 반면에 아까 최근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대대장 또는 연대장을 마치고 몇 년 동안의 참모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하의 부하들을 한 400에서 2,000명 정도를 2년 정도 부대를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학군단의 예하 부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4, 50명에서 한 많아야 한 150명 정도. 하지만 학군단 후보생들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는 부대 안에 예하 간부들을 통해서 통제하지만 후보생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 모든 과로 흩어져 있고요. 일주일에 2번밖에 군사 수업을 위해서 모아서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통제할 부하 수는 적은 상태. 또 하나의 약간 일반 부대하고 다른 것은 부대를 운영하는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휘관일 때 부하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던 그런 어떤 격려 형태의 여러 가지 감리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의 규모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본인들이 지휘관할 때의 어떤 그런 부하들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군단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 우리 간사님들이 좀 바람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먼저 말씀드린 어떤 교재를 먼저 학군단장 및 학군단 본부 요원인 교관들, 그 다음에 훈육관, 담당관 이런 그 본부 요원들, 간부들하고 먼저 교재가 중요하고요. 그런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생들 중에 어려운,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특별히 쏟아야 될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ROTC를 자원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ROTC, 그러니까 후보생들 간에도 돌봄이나 도와주는 것이 적으면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적응성도 있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우리 간사님들이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준다면 학군단장이나 그 본부 요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군단장과 교관이나 훈육관 담당관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학군단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학군단장들하고의 소통이 관계가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또 예를 들어서 언제 뭐 감리품을 가져가서 격려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을 후보생들이 좋아하는지 요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나 소소한 것들은 사실은 학군단장이 아닌 그 밑에 부하들, 교관이나 훈육관이나 담당관들, 그 중에 아마 한두 명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런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이 담당자들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일정과 시간과 그런 행사나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협조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같은 말일 수 있지만 학군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적극 참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군단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떤 그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휘관으로 있을 때보다 굉장한 어떤 권한이나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군내 일반 부대와의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무인도에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학군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4, 50명 또는 100여 명의 이 후보생들을 어떻게 통제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간사님들이 필요한 어떤 행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일부 감리품을 지원해서 격려 활동하신다면 아마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뭐 특히 동아리 군사훈련 전에, 이병 전에 또는 후에 갔다 오고 나서 또는 뭐 자체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인간전에 각종 평가할 때 뭐 이럴 때 또는 아까 뭐 무슨 러닝 챌린지나 또는 이들이 체력 검정을 위해서 뭐 나름대로 아침마다 체육 단련 할 때 이렇게 가끔씩 와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방향이 또 하나 있다면 이들은 어떤 그런 지휘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사로 가셔서 어떤 접촉을 하실 때 주변에 아는 예비역 장군들이나 또는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대령급 이상의 어떤 장교들을 알고 계실 때 그들한테 이 학군단장을 얘기하면서 그 지인들이 학군단장한테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후보생들을 뭐 초점장, 합창부장 초점장을 좀 주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동기장에 들은 거는. 이럴 때 학군단장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위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학군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거나 학군단의 어떤 영향력을 개입하려고 할 때는 학군단장이 굉장히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 우리 동기생 학군단장들이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너무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거부성이 있고 본부요원 간부들이나 후보생들한테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편향적인 한 종교에 치우쳐진 어떤 그런 어떤 지시나 얘기가 나왔을 때 과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인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감을 일으키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상급 부대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군단장이 굉장히 곤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학군단장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먼저 계속 유지를 먼저 하시면서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두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삼촌들은 또 간사로 오셨는데 학군단의 일정에 대해서 모르시고 후보생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고 또 행사에도 참석 안 하시면 이 학군단장이나 이 본부요원 간부들 입장에서는
그냥 잊혀지는 사람으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고요. 연합사역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학 내에 학군단뿐만 아니고 이 학군단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안부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예비역 증명이나 대령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제 크리스천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군사역을 위해서 후보생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연합하는 있는데, 그다음에 대학 내에 크리스천 교수 뭐 연합회라든가 그런 어떤 리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하고 연합하는 있는데, 그리고 대학 내에 여러 이렇게 단체 이런 분들하고 대화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웃피스 기독단 뭐 신우회 연합회 이런 분들하고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신앙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먼저 관계와 그 베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학군단 그 단장을 포함한 본부 요원과 후보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또 행동하시는 간사님이 되시면 아마 좋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학군단 신우의 그 뒷부분 말씀 주실 때 우리 팀장님 그 캠퍼스 내에 선교단체 연합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듯이, 저도 예전에 섬길 때 학군단 그 신우의 간사라고 하고 선교단체 소개했더니 되게 이렇게 이슈로 여기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있는지 몰랐다 하면서 더 오히려 선교단체 쪽에서 더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학군단 신우의 우리 간사님들도 우리 그 선교단체 연합의 그 개강 예배나 중간 예배 참석하셔서 교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우리 고효지 팀장님께 혹시 우리 간사님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의문사항이나 어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끄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간사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누구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문희정인데요. 네네네. 너무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제 학군단 학생들이 뭐 3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감미품은 물론 다 주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갔을 때마다 뭘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갈 때마다 그렇게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감미품은 이제 훈련 들어갈 때 주로 우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고, 가실 때마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점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전체를 모아주는 거는 학군단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학의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운영하는 신우회, 그쪽에 하고 이렇게 좀 연계가 돼서 그 신우회에서 섬기는 도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또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스케줄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 주 20일부터 24일 중에는 연합 인관 전에 학교에서 모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인관할 61기만 모여요. 그때 그 자체적으로 학군단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인관시 주의사항 또 인관했을 때 절차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날짜가 있어요. 일테면 중앙대학은 24일인데 그때 이제 또 저희가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관 후에 인관해서 그들은 61기는 떠나고 62기, 63기가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님들에게 승급 및 인관 신고를 합니다. 즉 말해서 63기는 내가 입단합니다라는 신고고 62기는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는 승급 신고를 하는데 그때는 또 62기와 63기가 다 모입니다. 이때가 상당히 우리 간사님들한테 찬스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 식구들을 새로운 후보생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62기, 63기. 그 사람들만 모여서 총장이나 학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그때 참석하실 때 뭐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순서는 미리 참고해서 중앙대학교인 경우에는 3월 3일입니다. 요때도 또 저희가 갑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그때 동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군 후보생들을 전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자주 가시는 것 좋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그때마다 간식을 들어가기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효과도 아마 뭐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간식을 계속 들고 가면 후보생들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보생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학군 단장을 만나시거나 또는 그 밑에 훈육관이나 교관 또는 그 담당관 접촉하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차 한 잔 들고 와서 차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라고 가시든가 아니면 차 한 잔 사가지고 들고 가셔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본부 요원들하고의 그런 잦은 어떤 그 지속적인 접촉 유지가 후보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는 그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잘 이렇게 조합돼서 우리 학군단장님, 훈육관님, 그리고 우리 학군단 친구들까지 만나는 잘 연결되는 루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 예산 안에서 저희도 이제 쓰다 보니까요. 많이 지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좀 광고 드릴까 했는데 지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가람 간사가 간단하게 먼저 학군단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학군단 신우회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이 5명 이상 되는 캠퍼스에 한해서 학기당 50만 원, 총 연 100만 원의 사역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원이 1명이나 2명 혹은 3명, 4명 있는 곳은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차등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 1, 2명, 그다음에 3, 4명 이렇게 나눠서 그룹별로 나눠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 수 5명 이상 되는 데는 연 100만 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회원 수가 3, 4명이다 하면은 연 50만 원, 학기당 25만 원씩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회원이 한두 명이다 하는 경우는 학기당 15만 원에서 연 3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은 그 회원 수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연 15만 원 작지만 그 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회원 수
충족되면은 그 해당하지 않은 학군단 신용 전체 연 15만 원을 제외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먼저 입금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신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세무법인 또 요청도 있어서 영수증 첨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살짝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 입금해드렸다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먼저 그 사용 가능하신 그 금액 안에서 먼저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해 주시면 저희가 한 10일과 25일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은행에 이제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다시 송금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네, 방법으로 선결제 후 청구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마음 잘 활용해 주시고 신청은 1, 2,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회원을 파악해야 돼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회원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저에게 혹은 이제 본부에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 서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본부에 요청해 주시고 선 결제 후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영수 처리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방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들께 많이 죄송하고 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